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경남을 찾았습니다.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핵심 정책인 교육발전 특구를 설명하기 위해서인데요. 글로컬 대학과 관련한 간담회도 열렸습니다. 저출산과 청년 인구 유출 등으로 인구 감소 위기에 놓인 창원에서 새 쌍둥이가 태어나 화제입니다. 귀한 아기들의 탄생에 지역에서도 축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등에서 다회용기 사용에 나선 김해 씨가 세척 공장을 증설했습니다. 지난 1년간 30년산 소나무 2만 그루를 심은 효과를 거둔 데다 호응도 좋아 확대가 기대됩니다. 전교조 경남지부가 발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경남 교사 10명 중 7명이 최근 3년 이내 직접적인 갑질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29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경남을 찾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핵심 정책인 교육발전 특구를 설명하기 위해서인데요. 글로컬 대학과 관련한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연결해 들어봅니다. 김수정 기자, 먼저 교육발전 특구 설명회부터 짚어볼까요? 네, 교육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경남도 교육청에서 교육발전 특구 찾아가는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먼저 교육발전 특구가 어떤 건지부터 설명해드리면 이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핵심 정책 중 하나입니다.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 산업체가 공교육 발전에 협력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출산율을 높이고 초중고에서는 교육개혁으로 사교육비를 줄이고 대학에서는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취업률까지 높인다는 것이 방향입니다. 쉽게 말해 지역에 특례가 주어지는 건데 정부에서 특별 교부금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시범 운영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다음 달까지 시범 지역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열고 있습니다. 교육 정책은 좀 지역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 교육의 힘으로 좀 지역을 살리자. 교육이 그동안 너무 좀 지역의 그 수요와 동떨어지다 보니까 지역에 이렇게 문제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네, 지역에서도 관심이 클 것 같은데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제 막 기본 계획이 발표됐기 때문에 경남에서는 참여할지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준비해야 합니다. 이 교육발전 특구는 지역에서 먼저 전략을 마련해 제안하면 교육부에서 맞춤형 특례를 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 출산율이 낮아지는 지역은 돌봄이나 초중 등 역량을 강화하는 모델을, 이 국가 첨단 산업단지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지역은 지역 산업과 연계한 모델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참여한다면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교육청의 협치가 필요합니다. 앞서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16일 경남도청에서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도교육청과 우리 도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서 우리 도의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교육발전 특구도 저희들이 유치할 수 있으면 유치하려고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사실 교육발전 특구는 처음부터 보수층과 진보층의 찬반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관심입니다. 그리고 이날 글로컬 대학과 관련한 간담회도 있었다고요? 네, 교육발전 특구는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교육청이 어떻게 머리를 맞댈지 또 사업에 참여하게 될지 큰 관심을 가지며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날 오전 경남도청에서는 글로컬 대학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된 경상국립대가 우주항공과 방산 분야에서 선명한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을 높게 샀는데요. 이 글로컬 대학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수정 기자와 교육발전특구부터 글로컬 대학까지 경남의 주요 교육 현안들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8일 헬로티비 뉴스 경남에서는 지역 최대 도시인 창원의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처럼 인구 감소 위기에 놓인 창원에서 새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귀한 아기들의 탄생에 지역에서도 축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둥이 가족을 늘리기 위해선 지자체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난감과 젖병 등 아기 용품으로 가득한 집. 작은 쿠션 위에 아기들이 곤히 잠들어 있습니다. 태어난 지 3달도 안 된 이란성 새 쌍둥이 채윤, 도윤, 소윤이입니다. 여기에 2살인 첫째 아윤이까지 모두 4남매입니다. 육아는 엄마 아빠 할 것 없이 공동 분담이고 첫째는 주변에 사는 할머니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부부는 4명의 아이를 한꺼번에 돌보는 일이 힘에 부치지만 가족이 주는 행복이 더 크다고 말합니다. 새쌍둥이도 태어나고 해서 아이가 4명이 되다 보니까 조금 힘든 점도 있기는 한데 키우면서 애들 자라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병원 인큐베이터에 있다 최근 집으로 돌아온 새 쌍둥이를 축하하려는 사람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건강히 자라라는 덕담을 건네고 육아로 지친 부부에게도 응원의 말을 전합니다. 또 출산 장려금과 산후지원금 등 정부와 지자체 지원과 별개로 직접 마련한 축하금도 전달했습니다. 지난 마산 국가축제 기간 동안 운영한 먹거리 부스 수익금으로 새 쌍둥이 출생 축하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아기의 출생은 모두가 축하해야 할 갱사입니다. 새 쌍둥이의 출생은 기쁜 일이지만 지자체의 현실적인 지원은 고민입니다. 창원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축하금 등 다둥이 가족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그나마도 출산 초기에 집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저출산 등으로 인구 감소 위기에 놓인 창원시. 아이를 많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피부에 와닿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일회용품 씻기를 주로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배출되는 쓰레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해 씨가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 다회용기 공급에 나섰는데 효과는 물론 반응도 좋다고 합니다. 최근 세척 공장도 증설돼 탄소 배출 저감에도 더욱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제를 이용해 손으로 기계로 2차례나 꼼꼼하게 씻겨지는 식기. 이후 2차례의 고압 세척과 고온 살균, 건조를 거쳐야만 비로소 식기는 진공 포장도에 배송될 준비를 마칩니다. 김해 지역 장례식장에서 사용된 다회용기가 세척되는 과정입니다. 초기 불평과 우려의 시선도 많았지만 시행 1년여 만에 인식은 달라졌습니다. 걱정이 많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상주분들도 탈플라스틱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일회용품보다 고급 재질의 스테인리스 재질의 다용기에서 이제 식사를 하시고 가시니까 대접받는 느낌도 있다 하시고 반응은 대체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김해시가 전국 최초로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2월. 5곳의 장례식장이 시범 참여하고 23건의 단체 행사가 동참하며 일회용품 쓰레기 48톤, 탄소 배출량 132톤을 감축했습니다. 무려 30년산 소나무 2만 30그루를 심는 효과입니다. 덩달아 대여, 회수, 세척, 위생관리까지 세척시설 운영으로 일자리도 늘었습니다. 다회용기 사용은 내년에는 김해 12곳의 모든 장례식장과 각종 단체 야외 행사로 확대됩니다. 이에 김해는 기존보다 3배 증가한 하루 11,000개의 식기를 세척할 수 있는 공장을 증설하며 발을 맞췄습니다. 일회용기 대신에 다회용기를 사용해 주시는 덕분에 세척해야 될 그런 용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또 저희들이 탄소 중립을 더 빨리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이 계속해서 더 확장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원묘원에서 플라스틱 조화 퇴출을 이끌고 다회용기 사용까지 김에서 쏘아올린 탈플라스틱 저감 움직임에 전국의 시선도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마스크 해제 등 생활 방역이 느슨해지면서 인플루엔자, 이른바 독감이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예방접종에 반드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꼼꼼하게 예방접종 문진표를 작성합니다. 추운 날씨에 독감이라도 걸릴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저는 매년 맞고 있는데요. 이제 독감이 유행한다 하니까 미리 맞아 두려고 왔어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면서 독감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11월 둘째 주 기준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 수는 외래 환자 1000명당 37.4명으로 한 달 사이 약 2.5배 증가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7세에서 12세 84.6명, 13세에서 18세 87.3명 등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독감 환자가 확산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과거 겨울철 유행의 증가세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 만큼 아동과 청소년은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예방접종에 반드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때는 마스크라든지 개인 손 씻기 위생을 철저히 하였습니다만은 지금은 코로나19가 조금 해제되면서 마스크라든지 개인 위생 수칙이 예전보다는 조금 느슨해지는 그 과정에서 인플루엔자 환자가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중교통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방문하는 경우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경남 지역 교사 10명 중 7명이 이른바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9일 경남도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경남교사 갑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교사 1,029명 가운데 70%가 최근 3년 이내 직접적인 갑질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주변 동료 교사가 갑질을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도 전체 73.6%에 달했습니다. 갑질 이후 교사들의 대처 방식에도 약 80%가 혼자 감내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직접 겪거나 목격한 갑질 제보가 500건 이상이라면서 언어폭력과 성희롱, 의무가 아닌 일 강요 등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를 토대로 전교조 경남지부는 경남도 교육청에 정기적인 전수조사와 함께 전반적인 제도 개선 등을 주문했습니다. 앞서 전교조 경남지부는 지난 16일부터 28일까지 경남 도내 유치원과 초중 등 특수학교 희망교원 1,029명에 한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창원시가 28일 서울건설회관에서 열린 신규 국가산업단지 기업설명회에 참석해 기업 유치 활동에 나섰습니다. 설명회에서 창원시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올해 3월 신규 국가산단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창원 방위 원자력 분야 특화연구 융합산단 조성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또 교통과 정주 여건, 기업 투자 등 지자체의 지원 정책을 소개하며 기업들의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제4회 고성 독수리 생태축제가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간 고성 생태체험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독수리 방사와 몽골 독수리 사진전, 독수리 비행기 날리기 등 다양한 체험 전시 행사들로 꾸며집니다. 이와 함께 고성 박물관에서는 새와 생태 관광을 주제로 학술 토론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김해시의 새 캐릭터 토덕이가 제1회 경남 콘텐츠 페어 캐릭터 어워즈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토덕이는 가야시대 오리 모양 토기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로 이달 김해시 상징물로 정해졌습니다. 이름은 흑토와 오리를 뜻하는 덕의 애칭 덕이를 합성해 탄생했습니다. 경남 콘텐츠 페어 캐릭터 어워즈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지원 기업에서 제작한 캐릭터 중 최고의 캐릭터를 뽑기 위해 올해 처음 열렸습니다.